네, 이 사진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입에 재갈을 물고 팔이 묶인 채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여성, 바로 칼기 폭파범 김연희 씨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칼기 폭파 사건이 벌써 27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김연희 씨가 나와 있는데요. 그때 당시를 그녀의 입을 통해서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7년이나 흘렀습니다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고 있죠. 또 국제적인 이슈인 북한의 인권 유린도 점입가경입니다. 수용소에서 탈출한 탈북민들의 증언은 공통적으로 이렇습니다. 성폭행은 물론이고요. 죽을 때까지 때리고 죽을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죽어서까지 인권을 유린당하는 참혹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인권과 안보까지 김연희 씨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안보라인크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 제가 30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방송서도 27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던 칼기 폭파 사건 27년이 됐는데요. 그때를 회상해 보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의 인권 실상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연희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27년 전이죠. 내일 11월 29일이죠. 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인가 그렇죠. 네. 87년 11월 29일. 많은 분들한테 잊지 못할 날일 텐데 김연희 씨 입장에서도 특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글쎄, 제가 정말 그때는 정말 오기 싫은, 진짜 오기 싫다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에 와서 이 칼기 사건의 진실을 밝힌 지도 벌써 지금 27년입니다.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돌아가신 분들의 그 유가족분들의 그 슬픔과 고통은 뭐 여전히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돌아올 때마다 저도 더욱 정말 죄송스럽고, 그래서 내일이 바로 그날인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예. 그 시간은 87년으로 한번 가보죠. 그 언제 임무를 부여받으셨어요? 87년 10월 7일에 얼마? 그러면 안 있다가 이 사건이 난 거네요. 그러니까 한 달간 준비를 했습니다. 훈련은 그 전에 쭉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 준비가 된 공작원으로, 상태에서 오더만 떨어지니까 움직이신 거예요. 예, 제가 중국에 또 나가 있었는데 저만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서 김승일이라는 그 조장과 함께 초대소에서 임무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뭐 하셨어요? 중국 광주에서 그때 제가 중국 그전에는 중국 광주에 나와서 또 중국인화 교육도 받았습니다. 중국어도 잘하시는군요. 일본 네, 일본어도 배웠고, 네. 네. 중국인화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그 중국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신분증 발급해준다 그래서 그거를 받으려고 중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명령서를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김정일이가 주도를 했다라는 것들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 김정일이가 뭐 사인한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 뭐 줍니까? 직접 이렇게 김정일이가 사인한 걸 주지는 않습니다. 흔적은 안 남기겠죠. 예, 저 부장이 우리 대외정보조사부 그때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부장이 초대서에 직접 보통 부장이 잘 안 나옵니다. 예. 직접 나와서 저와 김승희를 놓고 딱 서서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딱 서서 임무를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88 서울 올림픽을 막고 그다음에 두개조선 조작 책동인 이 남조선 계략에 심대한 타격을 주기 위해서 남조선 비행기 한 대를 제끼라 하는 그때 이 구두로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필에 대한 거는 원래 당시에 그 대남부서를 김정일이가 다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원래 생리 상태가 뭐 청안방사도 다 김정일이 사인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노선 연구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 김승일이가 많이 노선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이 지금 바그다드 통해서 가는 이 노선이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좀 안 좋다고 이렇게 무난하지 않다고 바꾸자고 의의를 제기했는데 그때 같이 연구하는 그 담당 과장이 이미 사인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사인 비준이라는 말을 김정일이한테만 씁니다. 뭐 딴 사람 쓰는 사람 없습니다. 비준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이대로 하자고 그래서 그대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령을 받으시고 비행기를 타고 근데 그 바그다드 공항에서 폭탄이 걸렸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파나소닉 라디오하고 예. 액체 폭약입니다. 술병, 양주병으로 위장된 액체 예. 폭약이 있었는데 그 파나소닉은 특수 제작을 한 겁니다. 라디오를 라디오인데 예. 뒤에 그 전지약이 작은 게 4개 들어가 있는데 다 절반씩은 그 보통 그 라디오가 움직이는 그런 전지약이고 요 절반에는 화약 약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특수 제작을 해서 시한 폭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이렇게 폭발을 하면서 옆에 액체 폭약까지 같이 기폭제를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특수지. 근데 그 배터리를 다 회수를 하는 겁니다. 못 간다고. 배터리 못 가지고 들어간다가 다 쓰레기통에 버리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아주 위기였죠. 그거 없으면 임무를 수행 못하기 때문에 저는 쓰레기통에서 주워오고 또 김승일은 막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 라디오 막 틀어 보이면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라디오인데 이렇게 외국인한테 너무 무리하게 한다고 항의하니까 그 공항 직원이 또 조금 온종을 베풀어서 무리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통과를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간에 내리셨죠, 그죠? 어디서 아부다비 내리셨죠? 공항. 아부다비에서 네. 내리셨나요? 그러고 나서 칼기가 폭파됐다는 얘기는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어요? 아니요, 뉴스, 뭐, 그때 거기는 아랍나라고 그러니까요. 예. 또 생각지도 못했던 바레인으로 가게 됐고, 아랍나라 돼서 뉴스를 몰랐고, 바레인에 하루 묵혀 있는데 밤에 한국 대사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네, 직원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김현희 씨가 범인인 줄 알고 찾았죠? 벌써 저희가 그쪽으로 갔는데, 이제 참 원래는 그렇게 가게 되지 않았고 저 로마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 아부다비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행기를 못 갈아타셨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여기 비행기 티켓을 근데 김승일이 그 저장이 내리면서 바로 거기서 타고 온 항공권을 회수하니까 의심 살 것 같으니까 이 저쪽에서 다시 수석에서 갈아타는 걸 못 내고 연결해서 온 그 티켓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수속을 해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바레인으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바레인으로 가니까 벌써 그 아침에 사고가 나고는 뭐 한국 대사관이나 일본 대사관에서 다 이렇게 추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있는 데까지 추적이 와서 저녁에 대사관에서 직접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사고 났다고 실종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체포가 되신 건가요, 그렇다면? 아니 그래서 임무는 수행됐구나. 근데 이제 탈출이 문제구나.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체포하러 온 건 아니에요. 네, 아니고 그냥 뭐 확인을 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내린 사람이 얼마 없는데 그 예, 중에서 그 중에 일본인이 저희들 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럼 일본 말로 했겠네요. 그 한국 대사관. 예, 근데 그 한국 대사관은 일본말도 못하고 하니까 뭐 한문으로도 쓰고 뭐 영어로도 하고 그 김승일과 그렇게 필담을 했습니다. 써가면서. 예. 그렇군요. 지금 저 잠깐만 보시겠어요? 저 때 이제 내려오는 사진인데 1987년 12월 15일이었었죠. 그죠? 예. 이게 대선을 하루 앞둔 날이었었는데 저 사진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예, 그때는 정말 뭐 죽어도 오지 않겠다고 그냥 그 바레인에서 죽겠다고 막 계속 고집을 피웠는데 정말 오지 않겠다는 한국에 오면서 막 호랑이 굴에 뭐 끌려오는 그런 심정이었죠. 그리고 북한에서 교육받은 대로 이제 가면 남산 지하실에서 온갖 고문을 하고 이 비밀을 남산은 아셨나요? 예, 북한에서 거기서도 알고 들어왔- 있습니다.
지하에서 온갖 고문을 하고 이 비밀을 이제 털어놓으라고 하고 죽일 텐데 이 비밀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뭐 그런 진짜 공포와 막 떨림으로써 내려오면서도 속으로는 또 대한민국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호기심도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남북한을 경제력을 비교해 봤을 때에는 60년대, 70년대는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가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이제 이게 저희가 대한민국이 역전을 하게 된 것이 80년대 중후반부터인데, 그러니까 역전을 하기 시작한다는 건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리 큰 차이, 눈에 띄는 차이는 없었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 씨가 대한민국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있었다는 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한 8일 만에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게 그때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경제적인 그랬어요? 거랑 모든 게 차이가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벌써요? 네, 벌써 그렇게 차이가 났고 북한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점점 못해졌고 그때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가 되고 87년, 89년, 네, 아니 네. 89년에서 90년 사이 벌써 그죠? 80년 그때 북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여기는 확실히 그 모든 게 달랐습니다. 와서 보고 듣고 그때는 한국말을 하지 않고 일본말, 중국말 하면서 수사관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북한에서 알고 있는 것과 교육받은 것이 다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온 다음 날에 선거가 있었는데 네. 수사관들이 자기네들끼리 뭐 막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집에서도 후보가 다 갈렸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후보가 여럿이 나올 수도 있고 정말 북한에도 무슨 민주자유 비밀투표라고 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냥 한 사람을 무조건 가서 넣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투표에 이게 바로 자유로운 그런 투표가 아닌가, 민주적인 투표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었고 여러 가지 또 시내도 구경하고 좀 나가 보면서 정말 활기찬 그 명동거리랑 뭐 북한에는 그런 데가 없죠. 그런 모습에 좀 충격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여기 김일성 역사밖에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대한민국에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런 뭐 덕수궁 창경궁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참 놀라웠고 또 여러 가지 6.25 전쟁에 대해서도 북한이 전쟁을 그러니까 남한이 일으켰다고 늘 그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거꾸로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그럼 했다는 당연하죠. 걸. 근데 그게 참 충격적으로 원래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쭉 밀고 내려가는 거지. 네. 갑자기 당한 나라가 갑자기 그렇게 될 수는 없죠. 네. 자기네가 먼저 침공을 많이 그렇다면. 네. 교육받으면서도 약간의 그 의심이 들었던 점이 있는데 그게 여기 와서 좀 풀리면서 북한이 했구나. 그게 몽땅 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칼기 폭파도 뭐 통일을 위해서 기여한다고 그래서 해야 한다고 저는 임무 수행하고 통일을 기여한다고 했는데 뭐 통일에 기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민족 상잔에 그냥 무고한 주민을 학살한 거라는 걸 이렇게 깨달으면서 좀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죠. 요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요코다 메구미 씨한테 일본어를 배우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전에. 북한에 있을 때. 저는 요코다 메구미 씨는 저희 동료 공자원인 그 수키라는 사람한테 가르쳐줬고 저는 그 딴 다구치 사람한테 야에꼬라는 일본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금 교육받았습니다. 메구미 씨의 죽음의 진위 여부 얼마 전에도 논쟁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라 그러죠? 누구라고 그러죠? 다구치 야에꼬. 다구치야였고 네. 그분도 결국 납북된 분이실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납북됐습니다. 그분의 어떤 그 생사를 그럼 일본 정부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저는 거기서 내가 요코다 메구미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스키하고 가가지고 예. 만난 적도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일본 경찰엔 여러 번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들이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북한이 그 사망 진단서를 일본에 보냈는데
그 사망 진단서 이유가 다 좀 허구적입니다. 뭐 DNA도 맞지가 않았었고요. 예, 맞지도 않았고 교통사고로 죽었다 예. 그러고 그런 게 다 전혀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 생각에는 박지아의 거가 저를 증명할 수 있는 또 이 칼기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사실이 있고 지금 아직까지도 저를 인정 안 하고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여권아 매금의 경우에도 만나본 적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고 또 뭐 김정일 그 노얄 해밀리에서 또 일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북한에서는 뭔가 공개되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망으로 이렇게 처리했다고. 알겠습니다. 그 북한 납치 이것이 이제 인권 문제의 한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이 북한 국회에서 바로 어제였었죠. 국회에서 북한 인권의 참상을 고발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으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내를 마다못해 어떤 사람들은 예, 자살 행위로 이 바늘을 삼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바늘을 삼키면 이 피에 따라 바늘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예. 인차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게 죽이느라고 병반이라는 데 입양시켜가지고 물 한 모금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라죽죠. 저녁에 성폭행이 이루어지더군요. 예. 그 저희가 같이 탈북해온 여성분이 한 명 예. 아가씨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가씨분하고 새벽 1시경에 됐는데 예, 거실을 통해서 이렇게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제가 부목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예, 그 북한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으실 때나 살으실 때 북한의 인권이 이렇게 억압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조금이라도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예, 북한 사람들은 뭐 국가로부터 어려서부터 늘 착취를 당하고 또 인권 유린을 고통을 당하지만 예. 특히 인권 유린이 심각하게 당하는 것은 바로 수용소입니다. 정치 수용소.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속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바로 수용소이거든요. 네, 예, 뭐 지금 수용소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증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인권이 사실 북한에서는 뭐 인권이라는 이런 말을 잘 모릅니다. 원래 그 인권이 왜냐하면 인권은 곧 그 북한 정권하고 관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이렇게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한다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수령은 수령 하나의 수령에게 인민이 다 복종해야 되고 인민은 곧 그 노예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예 같은 인민들에게 뭐 인권을 다 보장을 해주면 이 수령이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인권이란 말도 가리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인민들이 그렇게 지금 이런 뭐 당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여기에 뭐 저항하고 뭔가 자신의 인권을 이렇게 요구하는 걸 한다는 걸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요새 뭐 지금 국회 유엔에서 인권 예, 결의안이 예. 통과되고 성사시판소 하니까 지금 김정은이. 북한이 거기에 더 예.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 지금 평양 그 김일성 광장에 군중 집회도 하면서 뭐 미국 비난과 맞습니다. 함께 예. 그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참가한 수많은 그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그 뒤에 뭐 인권 결의안 뭐 규탄 뭐 반대한다 그러는데 그 인권이 뭐지 하고 아마 북한 사람들도 저 인권이라고 그러는데 인권이라는 게 과연 뭔가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생활총화를 통해서 뭐 남은 자아 비판하고 또 남을 비판은 그렇게 잘하지만 이게 자기 뭘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자기 인권 뭔가 해달라고 보장하는 걸 요구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참혹한 진짜 수용소 이런 생활을 보면서도 지금 여기 남한에서 지금 유엔에서도 이렇게 결의안이 채택이 되는데 남한에서 지금 10년 동안이나 지금 아직도 이렇게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눈치만 보면서 북한에 뭐 자극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뭐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참상을 눈을 감는다면 그리고
정말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뭐 체험관이라도 그 수용소 체험관이라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단 하루라도 가서 체험을 한다면 수용소의 그 비참함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아마 올해는 통과를 시킬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얘기죠, 지금.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